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 절대 속지 마라. 겉으로는 점잖은 척할 수 있다. 말로는 얼마든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살펴보라. 수백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밥상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 짧은 식사 한 끼지만 그 자리에선 오랜 세월 감춰온 본성이 드러난다. 한 숟가락을 대는 태도, 먼저 손이 향하는 곳, 함께 앉은 이를 바라보는 눈빛, 불편할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비춘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의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과 밥상을 나눴다. 그는 깨달았다. 밥상머리의 작은 습관이 곧 한 사람의 인생을 증명한다. 이제 정약용이 남긴 4가지 지혜를 통해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인격을 살펴보자. 첫째, 밥상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욕심과 감사의 차이다. 어떤 이는 상이 차려지는 순간 눈빛이 달라진다. 제일 먹음직스러운 것을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 큰 것은 내 앞으로, 남는 건 남에게.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론 끊임없이 계산한다. 이런 자는 밥상머리뿐 아니라 세상살이도 같다. 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타인의 몫은 하찮게 여긴다. 밥상머리의 탐심은 곧 인생의 욕망이다. 반대로 어떤 이는 다르다.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 고맙게 여기고 먼저 가까운 것부터 자연스레 손을 뻗는다. 맛보다 정성을 먼저 보고 양보다 함께 나눔을 귀히 여긴다. 이런 이는 삶에서도 절제를 안다. 기회가 와도 경솔하지 않고 유혹이 와도 스스로를 지킨다. 정약용은 말했다. 한 숟가락에 담긴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 오늘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한 사람이 접시를 가득 채워놓고 반쯤 남긴다. 다른 이는 필요한 만큼만 담아 깨끗이 비운다. 둘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탐욕은 흔적을 남기고 절제는 신뢰를 남긴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다. 그 속에 겸손과 감사, 그리고 사람됨이 드러난다. 밥상머리는 작은 자리 같지만 그 작은 태도가 곧 인생 전체를 비춘다. 둘째,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지혜는 순서와 자세다. 젓가락 하나에도 그 사람의 교양과 인내가 담겨 있다. 먼저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라. 어른이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도 조급하게 먼저 집어드는 자가 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질서를 무시하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자는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성급하다. 회의에서는 자기 말부터 하려 하고 대화에서는 끝까지 듣지 못한다.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 조급함이 큰일 앞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이는 다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음식이 먹음직스러워도 윗사람이 먼저 손을 댈 때까지 묵묵히 참는다. 이 작은 절제가 큰 그릇을 만든다. 정약용은 말했다. 밥상에서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다. 자세 또한 그 사람을 말해준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르게 앉는 이는 어디서든 예의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거나 의자에 성급히 기대는 이는 관계도 대충, 인생도 대충인 경우가 많다. 젓가락을 어떻게 쥐는가도 놓치지 마라. 바르게 쥐고 단정하게 쓰는 이는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다. 아무렇게나 잡고 휘두르는 이는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다. 젓가락질은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 속에서 교양이 드러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가 드러난다. 밥상머리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도 믿음을 얻는다. 셋째, 밥상머리에서 함께 먹는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밥상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나누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품성이 드러난다. 자기 그릇만 챙기는 이를 보라. 국이 바닥나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옆 사람이 반찬을 찝기 불편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입만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이는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같다. 남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타인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른다. 결국은 자기밖에 남지 않는다. 반대로 남의 그릇을 살피는 이는 다르다. 이 반찬 괜찮습니다. 드셔보세요. 국을 더 드릴까요? 이런 말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마음이다. 몸에 밴 배려요. 평소의 습관이다. 어른께는 먼저 권하고 아이가 먹기 힘들어하면 도와준다. 이런 이는 어디서나 신뢰받고 오래 기억된다. 공평하게 나누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귀한 반찬일수록 자기 몫을 덜어내고 남에게 양보하는 자. 이런 자는 삶에서도 공정하다. 반대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기 앞으로 챙기려는 자는 결국 이기심을 감추지 못한다. 대화 또한 살펴야 한다. 함께 식사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는 자가 있다. 이런 이는 사람보다 자기 세계가 우선이다. 반대로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대화하는 이는 밥상머리에서조차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다. 정약용은 말했다. 작은 나눔 속에 큰 품격이 숨어 있다. 함께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 그가 어디서든 신뢰받는다. 넷째, 사람의 본심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난다. 밥상도 마찬가지다.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기대한 맛이 아니거나 자리가 협소할 때 그 순간 어떤 이는 얼굴부터 굳는다. 왜 이렇게 늦지? 맛이 형편없네. 불평은 커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 불편해진다. 시중드는 직원에게 짜증을 내며 괜히 화풀이를 한다. 이런 이는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불운이 닥치면 남 탓부터 한다. 그러나 다른 이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더 맛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히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든다. 이런 이는 고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밥상머리에서 보인 작은 인내가 인생 전체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격은 가장 뚜렷하다. 윗사람에게는 깍듯하면서 종업원에게는 거만하게 구는 자가 있다. 이런 자는 어디서든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힘없는 이에게도 존중을 보낼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새로운 음식 앞에서도 마음은 드러난다. 처음 보는 요리라도 기꺼이 시도하는 이는 열린 사람이다. 낯선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이는 편견에 갇혀 사는 사람이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는 곧 세상 앞에서의 태도다. 정약용은 말했다. 작은 불편을 견디는 힘이 큰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불편한 밥상에서 보이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말해준다. 밥상머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한 숟가락을 대하는 태도, 젓가락을 드는 순서,
함께 앉은 이를 살피는 마음, 불편 속에서의 반응. 이 네 가지는 그 사람의 교양이자 인격의 거울이다. 정약용은 유배의 세월 속에서 이를 깨달았다. 밥상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거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러니 먼저 남을 재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밥상머리에서 어떤 사람인가? 탐욕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감사로 차 있는가? 무심히 내 것만 챙기는가? 아니면 함께 나누는가? 밥상머리에서 드러난 모습이 곧 내 인생을 증명한다. 작은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예의가 큰 품격을 만든다. 밥상은 인생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